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상승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스권에서 헤맸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일 전쯤에 이러한 삼성전자의 상승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뒤늦게 삼성전자가 바닥을 이제 탈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오늘 대체거래소에서도 추가 상승하며 64,000선을 뚫어내고 끝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봐야 될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사항인데요. 야간 선물은 0.55% 상승 마감한 뒤에 오늘 0.53% 상승 출발 후 올라오며 1.55%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개인이 어제는 콜옵션, 오늘은 풋옵션 해가지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양매수화가 됐고요. 개인 양매수화에 외국인 선현물 수급이 강해 제한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422.5에 5콜옵션에 개인들이 몰리면서 이 개인들의 위클리 콜을 살려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승한 거죠.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50.6으로 발표됐고요. 전월 51.1에 비해 낮게 발표되며 체감 경기가 위축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미국 6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되고요. 잠시 후에 그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공개됩니다.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와 6월 ISM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기 폐장 하고요. 내일은 휴장일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8번째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고 SNS에 게시했습니다. 모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계획된 46%에서 20%로 낮춰서 일괄 적용되고요.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환적 상품의 경우 40%의 별도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적용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전면 개방을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둔 나이키 등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급등했습니다. 6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33,000건이 줄어들어 예상치인 99,000건을 큰 폭으로 하회했으며 5월 고용도 37,000건에서 29,000건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고용 쇼크로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페드 워치 기준으로 20%에서 25%까지 올랐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5%까지 높아지며 9월에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있었죠. 여야는 상법 개정안 3% 룰을 합의한 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으며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무난하게 공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법 개정 이슈는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녹아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오늘을 포함하여 이후는 상법 개정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라고 하더라도 종목별 격차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한화, SK, CJ, 하림지주, LS 등은 하락했지만 반면 LG, DL, OCI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등은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발굴돼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코스피 선물은 어제 6월 24일 양봉의 뿌리를 결국 지켜냈죠. 끝내 지켜냈죠. 위협은 했으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낸 것을 우리는 같이 확인을 했었고 따라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지켜냈던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 주도로 드디어 삼성전자가 하단에 박스를 뚫고 10개월 전의 가격을 회복하면서 삼성전자 주도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장중 추세 빗각을 이탈했었죠.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이렇게 어제 자, 여기 밑에서부터 연결되는 요 강한 상승 추세 빗각을 일시적으로 이탈했었습니다. 꼬리를 달고
크게 올라오면서 거기를 이제 깨지 않고 결국에는 살렸어요. 종가 기준으로 살리자 자연스럽게 그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양봉 전환이 성공했고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반도체 세 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32선짜리 선물로 다시 넘어와서 선물 기술적으로는 아직 432선 자리가 하나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결 선물 기준으로 연결 선물 기준으로 여기 볼벤 상단, 물론 432가 최소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저기 2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고점을 터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인 자, 기술적으로 첫 번째 단계인 432선 자리가 남아 있어서 상법 개정 이슈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다면 해당 자리 중심으로 첫 번째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7월 2일 블록딜 콜옵션 거래 대금은 342억이 나왔습니다. 7월 1일 584억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평균 이상의 거래가 평균보다 사실 한참 높아요. 7월 들어서도 이제 평균치를 넘어갔어. 7월 평균치보다도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평균 이상의 거래가 출현하며 400 콜옵션 400콜을 포함해 위쪽 콜옵션에 대해서는 분할 청산 거래가 나오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등장에 의해 콜옵션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아직 잔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미결도 아직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제시까지 7월 10일 만기 결제시까지 충분히 상단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85 월물콜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거래가 오늘도 장중에 9계약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중에서는 뭐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옵션이고요. 그냥 이거 머금고 그냥 있는 거예요. 대량 거래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6배에서 10배, 8배, 여기는 6배, 여기는 10배, 뭐 8배 정도의 상승을 보인 채 있는 거죠. 이거 규모 만 계약 이상씩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리고 400콜 같은 거는 이제 천천히 조금 분할 청산이 나오기도 했는데 400콜 이상은요. 400콜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장중 거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블록딜로 일부 조금씩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처리해야 될 수량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그러나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줄어드는 게 이제 대폭 한 번 더 나온다면은 출렁일 수는 있겠죠. 7월 8일 관세부가에는 협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7월 8일 관세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일정이 노출된 상황에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미 시장은 충분히 알고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갖는 부담은 외국인이 벌인 대규모 콜옵션의 전쟁, 이 콜옵션 전쟁의 종료인데 이는 7월 10일 옵션 만기를 보내면서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8월물로도 여전히 콜옵션 전쟁을 이어가거나 선물 환매수로 돌려 포지션을 상방으로 전환한다면 한동안 상승 추세를 꺾지 않고 상단에서 거래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국내 국채 선물을 대량으로 지금 오늘도 5,672억 매도를 했는데 10년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7월 만기 이후 선물 옵션 수급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본격 조정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되 전체 흐름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면 단계적으로 체크해야 할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죠. 일단은 외국인 콜매도가 300억 이상 대량으로 출현이 된다면 이건 당연히 시장의 흔들림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411.6 일어나 돌파 자리 요거는 어제 건드렸으나 다시 그 위로 올라서서 이제 밑으로 다시 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건드렸던 6월 24일 시가 410.35에서 저가 409.4 부근의 갭자리도 어제 저가 409.95로 7월 2일 장에서 409.95로 위협받고 터닝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유효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깨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직 도달도 안 한 자리인데요. 6월 23일 여기
여기 갭 초반 자리 404포인트대인데요. 이 자리, 그 다음에 400에서 401.5 자리, 그 다음에 392 자리, 그 다음에 383, 385가 중요한데 마지노선으로. 자, 여기에 이제 상승 추세의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장이 432까지 갔을 경우에 그 자리는 61.8 자리가 됩니다. 저 밑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61.8 자리가 되기 때문에 432포인트를 살짝 넘어가거나 하여튼 그 근처에서 움직인 경우 요게 체크 마지노선으로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432선까지 가지 않고 내려온다면 61.8% 자리는 뭐 378선이나 뭐 거기까지 가지 않고 고가를 돌파한다면 뭐 380선이 될 수도 있죠. 요거는 차후에 고가가 나오고 나서 꺾였을 때 이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 지지와 저항입니다. 첫 번째 생존 트레이딩. 오늘은 파생반 저항 1차 저항 420으로 언급드렸는데요. 420보다는 이제 볼벤 상단과 하단이 더 유효한 날이었습니다. 410포인트 위로는 매물대가 적어서 평소보다 시장에서 만드는 흐름과 자리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파생반 텔레그램 언급사항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정회원 정규 교육반인 파생반의 오늘 텔레그램 10시 10분부터 점심시간까지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0시 10분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진폭이 약해서 변동성이 더 나오겠지만 단기적 추세는 체크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먼저 드렸습니다. 요거는 오늘 분봉 보시면 자, 여기 빗각 그어져 있죠.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상승하는 요 빗각을 보자라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지지를 받다가도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도 이탈이 되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언급드린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이탈되기 전 요 자리.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있다. 이거 이탈되면은 이때가 요때였죠, 요때. 그래서 요거 가다가 이제 볼벤 만나서 여기서 이탈한 겁니다. 이게 중요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언급을 드렸었고 이게 10시 10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뭐 2천억 돌파된 거,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수 3천억 돌파, 볼벤 상단 체크하는 거, 그때가 여기였죠. 이제 볼벤 상단 체크하고 있다. 언급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위클리 옵션 외국인 상방으로 전개되고 있는 포지셔닝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양매수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당시에 양매수 구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한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프리를 깎고 가야죠. 오전장이니까 프리를 깎아서 외가 세타 값을 낮추고 시간 가치를 낮추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냥 지체하지 않고 가버리면 개인들의 외가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외가 급등을 주지 않는 특히 422.5 위클리 콜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반대로 양매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34분에 이게 중요했는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상방이어도, 그쵸? 삼성전자도 땡기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위클리 옵션 상방이고, 뭐 프로그램도 땡기고 있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상방이어도 개인 누적 양매수 구조에 의한 출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벤 상단에서 볼벤 하단으로 가는 넘나드는 변동성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이제 10시 34분 여기 터닝할 때 말씀을 드렸고, 자, 이탈되면서 볼벤 상단에서 볼벤 하단까지 최소한의 움직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좀 더 가게 되면은 자, 여기 자리 여기 지금 10시 54분에 올려드린 게 자, 요건데요. 자, 여기 자리 밑에서 올라오는 노란색 이평선, 그렇죠?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하면 되겠다가 여기였고요. 여기서 이제 터치가 됐죠, 거의. 그래서 요즘까지는 밀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터닝, 여기서 이렇게 터닝한 거, 여기 화살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이런 구조들을 꼭 이해해야 되는데, 파생반 특강 1강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파생반 전용 특강 1강을 반복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 2번, 3번 정도는 반복해서 들으셔야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냥 듣고 넘어가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카페 가면은 밑에 하단에 게시판 내려가 보면은 그 특강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일지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쓰시는 분들의 경우 지금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죠. 트레이딩 실력이. 어쨌든 뭐 그것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려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장 마치고 라이브 방송 끝자락에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이제 복귀도 해보고 리뷰하고 그다음에 또 코멘트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시판은 여기 복귀 매매일지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파생반 특강에서 아직 뭐 제가 3강까지밖에 못 올려놨는데 여기에 1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1강이 특히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도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회수가 940인데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1000 이상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반복하셔야 이게 실전에서 계속 이게 익숙하게 나옵니다. 관점 전략 활용법 지지와 저항 활용 기본이죠. 기본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영상, 현재 유튜브 영상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에도 같이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생이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죠. 항생이 급락하면서 생각보다 깊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시 52분에는 항생이 밀린다고 해서 현재 위클리 만기일 수급 상황을 볼 때 크게 방해될 것은 없지만 이 항생이 크게 움직이면 어느 정도 신경은 써야겠죠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트 올려드렸고 양매수 계약수 양매수 되고 있는 거 파악했고 422.5 위클리 콜이 개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11시 3분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자리인 여기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거 보여드렸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 확인하면서 갔고 개인들은 420 위클리 콜을 담았다가 뺐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오전에 단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이 바닥을 못 잡고 있었던 거 체크를 하면서 생각보다 깊게 내려가니까 우리도 영향을 안 미치려고 했는데 점점 서서히 미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깊게 떨어졌죠. 항생이 0.9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생도 떨어지고 있었고 이제 글로벌 지수에 영향을 받던 시기인데 항생이 저점을 잡는다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수급상. 자, 여기서 보면 글로벌 증시가 밀리면서 상승 수급이 줄어들어 주춤거리는 증시인데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화에 의한 출렁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갈 수 없는 수급 구조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렁이고 다시 갈 길 갈 수 있다. 양매수 빼면 다 상방이니까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유입으로 62,000원 전고 수준을 지키면서 일단은 62,000원 뚫고 61,500원은 한참 전에 뚫었고 주요 매물대 뚫었고 전고 뚫었고 그 자리를 딛고 지키고 있었죠. 프로그램 매수 추이도 꺾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프로그램이었고요. 개인 위클리 콜은 420 단타 매수 정확은 422.5 콜 다시 한번 체크했고 노란 240평 2평이 맞나 되돌리고 있는 거 이제 우리 수급은 적당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하락세로 인한 조정이었죠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단타 대상인 거 420 위클리 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시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다시 3천억을 회복하며 점심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후장거는 뭐 생략하고요. 이제 포지션 다시 한번 체크한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자, 개인들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위클리 수급이. 자,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가장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420과 400, 자,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0과 425 사이, 즉 422 정도에 가까워질수록 개인들은 가장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는데 그 자리를 지금 계속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도 계속 체크하면 좋습니다. 항상 최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최적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점검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파생반에서 제가 만기인 날에는 한 4-5차례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3차례, 많게는 5차례 정도를 장중에 필요시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인데요. 자, 오늘은 처음에 약간 아마 혼란을 좀 겪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는 상승 수급이 쌓이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갭 상승하고 음봉 돌리면서 이탈인가 아니네 하고 커트가 나왔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두 가지를 타점으로 찍었고 9시 2분에는 여기 음봉을 양봉으로 덮어내는 지점에서 상방
볼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9시 20분, 자 9시 20분 여기에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고 420 저항대에서도 밑에 이탈하는 그 구조에서 살짝 숏이 있었으나, 그 뒤부터는 수급이 강하네, 삼성전자 돌파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전자 거래대금 들어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상승으로 좀 자리 잡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10시 24분, 10시 10분, 10시 10분 여기는 이제 추가적인 돌파,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였고, 10시 24분에는 이제 볼벤 상단, 자 볼벤 상단이죠. 자 여기 볼벤 상단을 향했을 때가 이제 단기의 조정 타점으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갔던 거고, 10시 32분에서 41분 중요합니다. 여기가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 꺾였을 때부터 여기 이탈할 때까지 요 자리에서 이 빗각 추세 이탈한 것을 이용해서 숏 포지션 들어가고 항생의 분위기를 살피느냐,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살피느냐, 그 자리가 있었고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1시 30분에 여기 노란색 242평선을 딛는 자리, 여기까지 보자고 했던 거 여기 체크. 그 다음에 11시 47분에서 48분 이거는 이제 딛고, 자 항생도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저 시간대에. 그래서 자 여기 딛고 여기 돌파하는 자리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상법 개정, 그 국회 본회의가 이제 시작된 그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추세가 이제 유지되고 있었던 그럴 때였습니다. 뭐 수급이 특별하게 뭐 반대로 돌아서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세, 422.5 위클리 콜 개인만 살리지 않을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하는 것과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전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나스닥이 좀 뜨나 본데요. 네, 9시 반 넘었네요. 자, 일단 뭐 고용 보고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는 이제 요거 녹화를 마치고 좀 볼 거고요. 지금 이제 실시간이기 때문에.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입니다. 결제 진행 과정, 수급 구조 확인은 1시 51분과 2시 45분 그렇게 체크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422.5 개인들이 장악했다, 이 콜옵션. 그래서 요거 살리지 않을 거다. 결국엔 0으로 마감했죠. 그 다음에 400 이제 여기 개인들 단타가 많았던 게, 여기 오전장에 단타가 많았던 게 420 위클리 콜, 여기서 이제 결국에 혼조세로 가다가 0.94로 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개인들은 요 422.5 위클리 콜만 샀고 나머지들은 다 외국인 거였죠. 그래서 특히나 417.5가 외국인들이 메인으로 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콜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17.5에서 개인 콜 매도로 손실이 좀 많았을 것으로 보여요. 결제가가 높아졌으니까 콜 매도는 결국에는 보유했다면 손실이 더 커졌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렇게 풋옵션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420과 417.5 특히 여기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다 녹는 거였죠. 네.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수급인데 422.5 위클리 콜을 크게 살리려고 하지 않아서 제한적인 상승세였다. 이거는 다 실시간에 이거 잡아드린 내용들이에요. 실시간 방송하면서 이거 메모장에 다 적은 거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리는 거고, 실시간으로 장중에 그거를 이제 보충 보완하고 정리하는 그런 게 리뷰 방송입니다.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다시 또 정리해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이죠. 종가 위클리 옵션 싸움은 개인 422.5 위클리 콜 매수, 그 다음에 420 위클리 풋 매수, 417.5 위클리 콜 매도, 이렇게 개인들을 피해가지고 움직였고요.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이 위로 땡기는 수급과 금투가 아래로 누르는 매도 포지션으로 콜 매도에서 아래로 누르는 수급이 싸우면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오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 중심으로 힘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기고 끝났죠.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4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23억 손실 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30억 손실 본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법인이 오늘 10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권사 추정치고요. 뭐 보시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906만 주 외국인 매수가 나왔습니다. 대량 매수가 오랜만에 잡혔고요. 대체거래소 종가로 64,000원을 뚫고 64,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기여도를 삼성전자 혼자서 20포인트 보였는데요. 혼자서 20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최근에 6만 원을 올려놓고 이 나머지들을 다 한 9개월 동안 지금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9개월, 10개월 동안 61,500원 오늘은 저항 리테스트 이후에 상승했죠. 61,000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항대를 뚫었고 리테스트했고 직전 고점인 62,100원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오전장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뚫리면서 공간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공간을 열 때가 됐다 해서 공간이 열리면서 오늘 5.4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예정일이 당초 7월 4일에서 밀리면서 7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발표가 안 되면 7월 8일이에요. 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며 외국인 중심으로 대량 매수가 나왔고요. 지난달 자체 개발한 10나노 6세대 D램은 최근 내부 품질 테스트에서 양산 가능 판정을 받아 하반기 HBM3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승인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HBM4의 성공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DR4 등 전통 메모리 가격 상승도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올 2분기 실적이 이제 저점일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3,314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 누적이 1조 5천억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 선물 매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6,418억 대량 매수가 나왔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대량 매수가 나온 겁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은 25조 8,919억으로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1조 2천억의 코스피 매도가 개인들한테 잡힌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죠.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58.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20억 매도했습니다. 장기 추세 비각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야간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야간에 지금 달러 선물 1365원대까지 올라섰네요. 지금 방금 전에 급등했네. 방금 전에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 이후에 1368까지 순간적으로 솟구쳤네요. 이거는 저도 지금은 이제 실시간이니까 저도 이 리뷰 영상이 끝나면은 파악해서 내일 장중 시간에 언급을 하고 그 뒤에 리뷰 영상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0.04% 상승한 23.96으로 마감했고요.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즉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